내가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이제 항암할 때 죽는 사람도 많이 봤고 아르르 막 이빨이 쏟아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 누가 죽었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막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그게 막 경쟁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밑에 보면은 전혀 모르죠. 이게 내 머리예요. 머리가 뒤쪽만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항암 많은 사람들이 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수리 부분하고 앞머리 부분이 많이 안 자라요. 그래도 되게 밝으셔서 어머님이. 네, 그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 암도 물러가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다리서부터 이렇게 부고 배가 복수가 많이 찼어요. 그때는 제가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죠, 제가 견디기가. 제가 아플 때 정말 물시장머리로 헌신을 다해서 저를 케어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라면 제 부인이죠. 마침 또 아내도 역시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아유, 마음이 아프시구나. 네, 항시 고마운 사람이죠.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먼 길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네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 일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즐거운 또 파트너로 일할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가슴아, 여기 음료수. 음료수 하나. 너무 아유,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우용달이라고 용달차를 가지고 저 집사람하고 일을 하고 있는 장기봉이라고 합니다. 맨발의 기봉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제 그 닉네임입니다. 맨발의 기봉이. 사장님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 조금 그러네요. 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운송이나 짐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가정이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원룸이사, 또 당근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거 배송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브랜드에서 근무한 지는 한 20년 됐지만 나 혼자 나와서 일을 한 지는 한 1, 2년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차도 있지만 로고도 양우용달로 해서 요즘 인기가 너무 좋아요. 아, 이 차예요? 네네. 로고를 다시 해서 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럼 사장님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돼요? 중랑구 면목동에서 같은 중랑구로 원룸 이사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모님은 같이 일하면 힘들진 않으세요? 제가 싸면 남편은 이제 엘리베이터로 나르고 같이 해다가 보면은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되게 재밌어요. 두 분이 같이 다니시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이사 업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좀 몸이 아팠었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한 달에 한 30일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한 1년 반을 쉬었죠. 그러다가 다시 어느 계기가 돼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업체를 창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시작하신 분들은 차 번호판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새 차를 샀는데 한 2,400? 리프트와 이삿짐 전용 탑차를 선호했기 때문에 1,150 줬어요. 그러니까 한 2,400하고 1,150 이렇게 들어갔죠. 일할 때 좀 더 수월하신 거죠? 그게 있어요? 리프트가 있다 보면은 무거운 냉장고나 이런 것도 혼자서 안전하게 상차할 수가 있어요. 실례지만 제가 사장님 연세를 못 들어가지고. 아, 저는 58년 개띠 66세입니다. 와, 진짜요? 네네. 놀라셨죠? 그 연세이신데 이삿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족구 같은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허리는 안 아파요. 그래서 무거운 짐 들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어요? 이렇게 아침에 차를 끌고 나올 때 제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 오늘도 이렇게 건강에 일을 할 수 있겠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은 것은 저희 나이의 그 시니어들, 의기소침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은퇴하고 일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길을 모르면은 답답한 거거든요. 작은아마 뭐 메시지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파이팅 하십시오. 아, 여기가 현장이에요? 네네.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신 없으시겠어요? 예, 정신 없습니다, 이제. 리프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예, 편하죠. 사람이 한 명이 더 힘을 덜 써도 돼요. 이런 원룸은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포장 이사일 경우. 올라가시죠. 보통 이사 비용은 견적이 네네. 어떻게 측정돼요? 제일 먼저 이제 짐 양에 따라서 차량이 뭐 한 대가 투입이 되느냐, 2대에서 2명이 투입이 되느냐, 거기 이사 도우미가 투입이 되느냐, 사다리 차가 할 경우 장비대가 또 거기에 추가가 돼요. 이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비용이 추가되기도 해요. 계층 작업비라고 해서 그게 조금 추가가 되죠. 사람이 하는 건 이제 힘들으니까요. 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네네. 요즘은 바닥들이 새 바닥재라 스크래치 나고 찍히면은 고객님들은 좀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이런 비닐이랑 테이프도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이 소모품비도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옷 비닐이라고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쌀 때 쓰는 속 비닐. 주방은 에어캡을 싸고 노란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면 먼지가 안 타죠. 그럼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혹시 여기 업체는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당근 통해서요.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화 통화했는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임이 가서 딴 데 안 알아보고 바로 계약했어요. 당근으로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80%? 85% 정도는 당근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삿짐을 하고 있어요. 일 시작하고 나서 처음부터 문의가 많았어요?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집에서 노는 날이 허다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당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한번 우리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주면 좋지 하고 아들만 믿겠다 했는데 아들이 홍보를 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 단골이 늘다 보니까 그 지인들 소개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뭘 적으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온 잡동사니 여러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같이 이런 동료들이 오픈을 해서 좀 풀 수가 있거든요. 정리하고. 어머님은 주로 여기 현장에서 정리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예, 싸고 주방 쪽으로. 아까부터 봤는데 손이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손이 좀 빠른 편이에요. 벌써 주방 쪽을 거의 다 끝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면 귀중품 같은 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따로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고. 말씀드려서 다 드려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아, 고객님들이. 금 같은 것도 찾아주고, 돈도 찾아주면 막 밥 사라고 그런 얘기도 하죠. 전신 사라고. 고객님들이 그런 걸 다 모르시더라고. 어떻게 이 테이프가 그냥 한 번에 손으로 뜯어져요? 아, 손이 아니고 여기다 손에다 하다 보니까 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매직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요거를 끊고 있어요. 아, 이걸로 끊으시는 거구나? 네네. 이것도 노하우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예,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없을 때는 이 주머니에다 넣고 막 이렇게 두면 주머니가 찢어지고 그랬거든요. 쿠팡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실 때 우울증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은퇴하고. 그때는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일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없으니 줄어들으니까 어느 날 이 터널을 운전하고 가는데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차가 고장나면 내가 어떻게 이거 빠져나가지 막 이런 막 중압감이 들고 막 그랬었어요. 정신과를 한번 방문을 했죠. 내원을 해서 물어보니까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정이 어떠셨어요? 참담했죠. 가장으로서 저희 집사람도 유방암
고지혈당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었죠, 제가 견디기가. 그런데 이제는 이 당근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정신과 의사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오지 말래요. 너무 좋아졌다고. 주변에 이렇게 은퇴하고 사장님처럼 무기력감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그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다리서부터 이렇게 부고 배가 복수가 많이 찼어요. 그때는 일을 좀 열심히 할 때인데 제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다리가 뚱뚱 붓고 복수가 차고 2, 3분을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인사를 못 해갔더래요. 제가 못 살 것 같더래요. 그 당시에는. 아, 돌아가실 것 같다고? 네네. 제가 꼭 죽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좀 건강 회복하셔서 다행이네요. 저도 돌아서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계속 이렇게 허리 숙였다 폈다 하는 거 안 힘드세요? 아, 안 힘들어요. 숙달 돼갖고 괜찮아요. 제가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몸이 아프셨다고 하던데 네, 좀 아팠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건 알게 되신 거예요? 몽우리가 잡혀져서 암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병원에 딱 그냥 가니까 뭐 혹이나 이런 거 그 네, 혹이 잡혀져 갖고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앞이 안 보였죠. 놀랐죠. 내가 왜 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누구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암? 너무 놀랬죠. 초기였던 거예요? 초기가 좀 지났어요. 2.5에서 3기로 접어들어가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가족들끼리 좀 이겨내신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내 스스로가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지? 내가 이렇게 잘 해야지. 그러고 내가 스스로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진짜 그랬어요. 대단하시네요. 보통 그런 막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많이 봤죠, 병원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고, 아르르 막 이빨이 쏟아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같은 병실을 쓰시니까 네, 가면은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막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그게 막 경쟁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이제 항암할 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한 3개월 정도 화장실도 못 갔어요. 기어다녔어요, 막 그냥. 그러다 이제 극복을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병원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내려줬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 도움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짐을 진짜 순식간에 빼셨네요. 정신 없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게 시간 걸리고 정리가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깔끔하게 퀄리티 있는 정리를 해줘야 하니까. 짐 옮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작업을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이 많이 타고 오르락내락 할 때 많이 딜레이가 돼요. 그때가 좀 작업 속도가 늦어져서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자. 안 무거우세요? 무거워요. 힘 갖고는 안 되고 요령이로. 또 이삿짐 안 해보신 분들은 힘들어서 못 해요. 이사할 때 가장 힘든 집들은 어떤 집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사는 짐이 많은 것이죠. 근데 고객님들이 짐 많다고 해놓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짐이 없대요. 예. 근데 할 수 없죠, 뭐. 고객님하고 나하고 서로 실리 갖고 오늘 하루 파트너로 해서 작업을 해야지 짐 많다 뭐 했다 신경 쓰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짐 많이 나올 땐 이거 쌓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짐을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서 용달차 하나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건 차이도 좀 있어요. 보통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사다리 차로 이사하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해요. 또 엘리베이터 거기는 사용료가 비싸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느니 사다리로 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고객님들이 사다리를 안 써요.
이사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집이나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으세요? 이사했는데 정말 가서 오고 싶은 집이 있었어. 우리 아저씨 보고 가자 그랬어. 그냥 포기하고. 왜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뭐를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막 쓰레기집 같은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람 집이 아니야 진짜로. 막 수북수북 쌓여있어. 막 내가 20몇 년 동안 하면서 정말 그런 집은 처음이었어. 진짜 완전히 새 집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럴 때 참 또 보람을 느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새 집 만들어 놨을 때 좋아. 희열감도 들고 막 그냥. 원래 청소하는 걸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은 일하면서 막 힘들거나 이런 점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어요. 안 아프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될런지는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해야 되겠죠? 오늘 같은 원룸은 이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남자 2명이 와서 한 60만 원. 평소에 작업은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한 건밖에 못 해요. 여기서 내리고 가서 밥 먹고 뭐 하면은 12시가 넘어요. 짐 뺄 때 2시간 반, 3시간 걸린다 하면은 정리할 때는 3시간 반 요 정도 봐야 돼요. 2건은 못 해요. 그러면 사장님, 요즘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월 매출이 한 5월은 850이었지만 지금은 제 연령을 생각해서 한 500에서 700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좀 조율해가면서. 사장님 체력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네네. 당근이라는 거는 동네 업체를 상대로 하니까 기름값이랑 얼마 안 들어가요. 기름값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소모품비는 한 15만 원? 그러면 거의 50만 원 안으로 한 달에 빠지는 거네요, 고정비가? 그렇죠. 그러면 700이라고 하면 한 달에 고정비 50만 원 빼고 650만 원이 순수익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60, 70대 어르신들에 비해서 엄청 많이 버시는 편이시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초창기 때는 집에서 노는 일이 허다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근에 홍보함으로써 매출이 2, 3배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홍보하셨길래 매출이 두세 배가 느신 거예요? 아내랑 저랑 이삿짐 정리에는 패키지가 있는데 고객님들이 저렴하다 보니까 한번 이용한 고객님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와이프랑 일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사장님,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여기만의 뭐 장점이 있나요?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도 시저가로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같이 이사비용이 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추가 비용을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객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을 해주시는 거구나. 아, 그럼요. 저희도 그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무거우세요? 할만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뭐 홍보하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현재는 당근만 사용하고 있어요. 동네 고객분들의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업종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주변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분들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알려주면 너무 고마워했죠. 주변에 이렇게 막 용달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아, 많아요. 옛날 방식이죠. 그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업체에서 일을 주는 거와 지금 우리가 일을 찾아다니는 거죠. 사장님 차량이 다 차서 여기에 짐 실는 거예요? 아, 예, 예. 당근에서 광고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연세가 66세잖아요.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 뭐 이삿짐은 힘 안 들다 그러면 내가 욕먹을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나마 이제 요령이라 하고 요즘은 장비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장비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생 직업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힘든지 몰라요. 요즘은 무기력증이나 이런 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럼요. 그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잠도 잘 오고 너무 좋아요. 남편분이 처음에 일을 그만두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다가 극복을 하고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신랑이나 저나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 놀기에는 빠르지 않나. 그래 우리가 좀 더 벌자. 같이 일하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아유, 나쁜 점도 있죠.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성격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많죠. 참는 거 넘기는 거지.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같이 일 못해요.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그러려니 그냥 해고 넘기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전혀 모르죠. 이게 내 머리예요. 머리가 뒤쪽만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항암 치료 때문에? 네. 항암 많은 사람들이 숱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수리 부분하고 앞머리 부분이 많이 안 자라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도 되게 밝으셔서 어머님이. 네. 그 밝게 살아야 돼요. 그래 암도 물러가요. 여기 현장은 그럼 거의 다 마무리된 네. 거죠? 마무리 됐어요. 걸레로 다 닦고 하신 거예요? 네. 나갈 때도 싹 닦아주고 나가요. 보통 그냥 나가는 분들도 있던데. 아, 욕먹잖아요. 고객님이 욕먹잖아요. 깨끗하게 해주고 가면 좋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아유, 고생하셨네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인터뷰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긴장이 많이 되죠. 초보니까. 근데 PD님이 유도를 해주고 편하게 해줘서 무사히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처럼 은퇴 후에 무기력감이나 우울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일을 시키는 그 오너분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저희를 쓰질 않아요. 또 위험도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저같이 용기를 갖고 이렇게 야옹이 용달처럼 용달 하나 사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면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주저하시지 말고 야옹용달 놓고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하고 파트너로 동반자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앞으로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제 건강을 유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건강은 자신인데 뭐 제 앞날을 알겠습니까? 바람은 10년인데 아직은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두 분이 좀 건강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낸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플 때 정말 물수장머리로 헌신을 다해서 저를 케어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라면 제 부인이죠. 마침 또 아내도 역시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아유, 마음이 아프시구나. 네. 항시 고마운 사람이죠. 항시 늘 저희 동반자로서 항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올라오시나 보네요, 마음이. 예, 마이크를 쳤네 제가. 아이,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말을 제대로 이어지를 못했는데 항시 늘 건강하고 지금처럼 명랑 케어하고 항시 내가 일할 때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고 일했으면 고객님들께 또 즐거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